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장남에게 몰빵해 놓고 이제 와서 차남인 남편에게 요구하던 시모를 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형님이란 사람도 참 꼴좋게 되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남편은 막내 아들이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시댁은 항상 큰아들 우선입니다. 연애할 때도 관심 한 번 없다가 결혼한다고 상견례하기 전에 찾아뵙고자 전화드렸는데 시큰둥 뭘 오냐 알아서들 해라. 결혼 준비할 때도 나는 돈 한 푼 없으니 그리 알아라 해놓고 시숙에게는 집이며 차며 형님 가방이며 옷이며 잔뜩 내 아들 내 아들 제 앞에서 큰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만 하시던 분입니다. 근 3년을 너무나도 다른 집 분위기 속에서 많이 속상했죠. 1년도 안 된 한참 신혼일 적에 신랑과 시숙, 형님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보니 일찍이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숙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 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제사가 있는 날에도 형님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심할 적에도 참석 못하시고 중간중간 시댁 행사 있을 때도 손 한 번 벌려준 적이 없는 와중에도 혼자 말 한마디 못하고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신랑만이 해줬던 서러운 날도 다 견뎌가며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눈물 나네요. 최근에 시숙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형님도 마음고생 심할 텐데 위로차 문안 인사를 갔었죠.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라 병원에서 2주 정도만 치료받으면 퇴원할 것이라는 말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웃기게도 형님 내가 오자마자 자리에 앉고는 물 한 잔만 휴지 좀 뭐 좀 해줘 계속 시키네요. 가게 문 닫고 그 늦은 밤에도 병원 출석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참. 가게 일하고 온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시키는 시어머니와 형님 너무 야속합니다. 저녁도 못 먹고 시숙 간병만 죽어라 했네요. 그걸 본 신랑이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힘들지? 미안하다. 이런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네. 그냥 연 끊고 살까? 어떻게 그러냐, 가족인데. 항상 제 편 되어주는 신랑 인연 끊자고 하는데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길. 인연 끊자고 할 걸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 내가 눈이 돌아서 다 필요 없다, 시댁 필요 없다, 인연 끊자 했습니다. 우리 신랑 재산 한 푼 받지도 못했어요. 이미 결혼 전에 큰아들 대학이며 사업자금이며 결혼까지 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대학도 홀로 아르바이트 해가며 겨우 졸업했죠. 그 등록금의 절반은 우리 친정에서 도와줬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분합니다. 시숙 사업이 말리고 시어머니 하던 가게는 옛날에 접었고 형님은 다니던 백화점 매장 정리하고 임신 쪽에만 신경 쓰는 상황. 그런데 병원비를 나에게 청구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용돈 좀 올려달라는 형님. 월 20만 원 빼가면서 형님은 10만 원도 안 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형님의 말에 저희 시댁 지원하는 것도 힘드네요.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마음고생할 때 제 돈으로 혼자 음식 준비하고 시댁 명절 때마다 바라는 것도 많아 다 사드리고 바치고 뒷바라지 한다고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까먹었네요.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 했나요? 고생했다는 말 해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를 내라니요. 병원에서는 어떠셨나요? 저 간병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며 말을 해? 그 많던 재산 받으시고 왜 자꾸 저희한테 손을 벌리세요? 그 재산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형님은 그 재산으로 쓰신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쓰긴 썼는데 나는 얼마 안 되지.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병원비 대달라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태도로 나오니 할 말을 잃은 건가요? 그동안 저와 신랑을 호구로 봐온 거죠.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걸까요?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아기 낳고 키우려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나 형님 댁 도와드리느라 저희도 빠듯해요. 게다가 재산은 다 시숙이 가져가서 저희 신랑 한 푼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세요? 힘들어요. 저흰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는 것 같아 끊을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괜히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불안해서 바로 신랑에게 전화했죠.
마누라 장하다 라며 차라리 잘 된 거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에 엉엉 울고 신랑이 치킨 사와서 같이 맥주 한잔하고 또 울고 눈 퉁퉁 부어서 가게 문 열고 글을 쓰네요. 분하고 왜 화를 더 내지 못했을까 소리라도 더 지를 걸 하며 괜히 후회하고 왠지 오늘 시어머니와 결투가 예상됩니다. 보니까 남편은 왜 가만히 있냐는 댓글이 좀 있어서 변명할까 해요. 우리 신랑은 거진 30년을 차별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관심받고 싶어서 정말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상도 많이 받아보고 칭찬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항상 제자리. 게다가 상견례 할 적에도 제 얼굴 안 보고 진행하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아들 결혼하는 게 우스워 보이면 나도 당신 우습게 보고 제사며 행사며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갈 거라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시댁 다 뒤집어 놓은 날 제가 멍청하게도 내가 잘하면 그래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조금만 참아봐 내가 노력해볼게 했었거든요. 부질없는 짓 제가 죄인입니다. 역시나 중간에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었어요. 똑순이한테 화냈다면서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똑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똑소리 나게 한다나? 형님이 시숙 병원비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셔서 화 좀 냈습니다. 했더니 너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인데 지금 똑순이네 집 형편을 너도 알지 않느냐? 애가 들어서야 집의 기운도 좋아지는 거요. 횡설수설. 너무 길어서 기억도 안 나네요. 가족인데 시숙한테만 재산 몰아주시더니 시숙 재산 많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 없으니까 그러지. 있으면 너희들한테 부탁하겠냐? 충청도 분이셔서 사투리가 좀 있는데 대충 알아들은 내용만 적을게요. 저희는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고요. 힘들게 번 돈 그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같은 아들을 차별 두고 사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랑한테는 얼마 안 된 시간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속상하고 서러운데 신랑은 어떻겠어요? 더 이상은 자원봉사 못하겠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늙고 병들어도 찾지 마세요. 저희 시댁 행사 모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사시죠. 니들이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러냐? 1년에 1,000만 원씩 지금까지 3천만 원가량 나갔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통장 내역 쭉 뽑아다 드려요? 얼마 되지도 않구만. 전화로 얘기 그만하고 건너와라. 직접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저 얼굴 보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전화로 해요. 3천만 원을 껌값으로 아시더군요. 어머니는 저희 신랑의 희생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계시네요. 참나. 더위 먹었냐? 아니요. 뭔 일이냐? 아니요. 한 1분가량 정적. 많이 서운하냐? 네. 큰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무래도 작은애보다는 큰애가 더 정이 가는 법이다. 너도 애 낳으면 알 거다. 큰애한테 더 정이 많이 갔을 뿐이지 차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지금 너랑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또 횡설수설. 어머니, 시댁 수발 드느라 모은 돈도 없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면서 저희 신랑 초중고 졸업사진도 없고 대학교는 왜 못 가고 재산은 왜 못 받고 왜 지금까지 혼자 따로 살았고 어머니 용돈부터 짜잘하게 들어가는 집안 행사 비용을 왜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산 안 줘서 그놈 삐졌냐? 어머니 재산 안 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행동에서 저희가 서운한 거예요. 그니까 나는 차별한 적 없다니까. 대략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더 길고 내용도 많은데 한 개네요. 짜맞추긴 했는데 내용은 다 일치해요. 뭐랄까 말이 조금 안 통하네요. 처음 느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긴 얘기 한 것도 처음. 아무튼 저 마감도 해야 해서 오래 통화 못해요. 오래 사세요. 당분간은 뵙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애 낳고 슬슬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신랑 힘들게 번 돈 그리 다 쓰셔놓고 저희가 무슨 자판기예요? 어디 큰아가 애도 안 들어선 마당에 너가 애를 낳겠다고 버릇없이 이런 식의 대화가 끊임없이 2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퇴근해야 한다고 하니 오라는 거 안 간다고 더 속 터져서 배터리도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온 형님 문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열을 내며 말하니? 정말 황당하네. 나 임신 안 된다고 깔보는 거야? 뭐야?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 돈 몇 푼 도와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문자 봐놓고 왜 답장을 안 해? 나 안 보고 살 거야? 답장 좀 할래?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왠지 모르게 승리감을 느끼네요. 어제 신랑과 오징어 씹으면서 시댁도 같이 씹어줬더니 아침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한번 속도 털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욕도 퍼붓고 소리 지르고도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까지 떨려서. 그리고 시숙과 형님이 오늘 저희 집 찾아오겠답니다. 시어머니 데리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제가 나서지는 못할 거예요. 신랑한테 하라고 했더니 자기만 믿으랍니다. 시숙은 온다고 한 날 바로 오지는 않았고요. 토요일 오후에 오셨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오셨더군요. 더워서 현관문을 열고 있었더니 빨래하다가 엄청 놀랐네요. 차 내드리면서 앉아보라길래 앉아서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사정이 안 되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다들 남남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길래 큰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이셔야죠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형님이 어머니 앞에서 말버릇 좀 봐 하시더군요. 저와 신랑은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댓글대로 저 어디 멀리 좀 갔다 올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녹음기 준비도 못했고 처음에 형님이 병원비 얘기를 하시길래 신랑이 보험 처리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시숙, 우리가 보험비 낼 상황이냐.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잘 보라고 우리가 재산 받고 어디에다 썼는지 하시길래 유심히 봤더니 결혼 전에는 시숙 대학, 시숙 사업, 결혼식을 위해 쓴 돈과 짜잘하게 시숙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기타 지출에 포함시켰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 시어머니 병원비만 800이 나왔다길래 무슨 병원을 가셨길래 800씩이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하고 병실 이용, 재활치료, 간병 모두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800?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시숙차 정비 맡겼더니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새 차 뽑느라고 쓴 돈, 차후에 시어머니 넓은 집에서 모시기 위해 쓴 돈 등등 해서 3억 4천가량 나오더군요. 재산 받을 당시에 일전에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여 현금화했던 돈을 시숙에게 다 물려줬다면 3억이 훨씬 넘었을 텐데 왜 3억밖에 안 되냐? 솔직히 더 있는 거 다 안다. 신랑이 그러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별 생각을 다 했죠. 사기당한 건가? 투자한 건가? 다 줬는데 말아먹은 건가? 본인들이 쓴 금액보다 3천은 개 이름이라며 본인들이 이만큼 썼으니 너희들도 할 도리는 해야지 하시길래 가만히 있다가 돈 받아서 쓴 거랑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쓰는 거랑 같냐고 했더니 가족 위해 쓰는 거라 피차 일반이랍니다. 그럼 어머니 저희도 재산 달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서 쓰겠다고 했더니 이미 없는 걸 어떻게 주냐입니다. 저희도 이미 갖고 있는 돈 다 써서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웃기게도 저희 신랑이 없는 형편에 욕먹을 거 알지만 차 욕심이 조금 있어요. 저는 그래도 신랑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자도 명품백 하나 들고 다니면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연수 갔다 오면서 처음 면세점에서 산 백이 있거든요. 지금은 낡아서 쓰지도 못하지만 아마 여자나 남자나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민망하지만 BMW 중고차 하나 있습니다. 중고라 해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시숙은 그 차가 새 차인 줄 아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그 차를 팔으랍니다. 땡땡아, 너 갖고 있는 BMW 차 그거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고 싶냐? 형도 이 아줌마 데리고 나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니 당황해서 엄마들 화나면 하시는 말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님이나 시숙이나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앉아서 돈 타령하시길래 5만 원 건네드리며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숙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일어나더니 5만 원 휙 가지고는 나가네요.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너희 어려워도 다시는 찾지 말라고 다신 안 본다고 하시길래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형님 댁 쓰신 재산 목록에 있던 어머니 부양은 형님이 하시는 거죠? 설마 저희 보고 모시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신랑이 그것 때문에 집도 샀다는데 알아서 하겠지. 시어머니 저것도 아들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형님 그대로 나가심. 형님, 어머니 데려가셔야죠. 결국 시어머니도 신랑이 태워다 드리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신랑이 물어봤나 봐요. 어떠냐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한테 버려진 기분이.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면 형처럼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미움받고 크면서 겨우 만난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며 단단히 얘기했답니다. 시어머니도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 기대가 많아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하는데 신랑이 짜증났는지 그만하라고, 매일 같은 소리 안 지겹냐고 그랬다네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되냐며 살림 다 해주고 절 편하게 해준다며 그동안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랍니다. 어머니 아마 속으로 걱정되었겠죠? 많았던 재산 다 탕진하고 믿었던 큰아들은 망가지고 작은아들마저 등 돌리는 판국이니 나는 절대 못 모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계속 찾아오면 이사 갈 거고 전화하면 번호 바꿀 거고 어떻게든 멀리 할 거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 살자며 잘하는 거 아니냐? 나 무시하는 거 주특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관심 주는 척 하느냐? 그리고 내려드리면서 인사하고 후다닥 왔답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싸가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때 현관문 다 열어놓고 동네방네 다 들리라고 싸웠거든요. 지나가던 택배 아저씨 힐끔 쳐다보고 간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시겠지, 인정해주시겠지, 속으로 끙끙거리면서도 해왔던 제 자신이 참 돌이켜보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3천만 원이라는 돈 까먹고 신랑 속만 긁어댔으니 저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쓰니님 부부가 강하게 대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않으시기 바랄게요.